제 앞에 어르신도 계신데 제가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좀 빨리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정말 조작됐고 의도적으로 저 미국에 있는 석학부터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박성현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통계학 박사님, 이분이 대한민국 통계학 학회장을 영임했던 분들도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표시는 쓰지 않았지만 신이 이렇게 빚어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통계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부정투표라는 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베인 교수, 미시간 대학교, 이분도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그게 프로드 일렉션, 대한민국의 코리아 팔레멘터리 일렉션 2020, 2020년 한국의 선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분이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석학입니다.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리인포스드, 여기 리인포스드는 더 강화됐다.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부정투표가 더 강화된 거다. 그게 메일로 언론에 다 공개됐고, 이미 대한민국의 유튜브들이 통해서 이것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국회의원 선거도 못 치르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뭐 우리가 교통비도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차비도 드린 것도 아닌데 매 순간마다 이거 와서 중계를 하지만 또 중계하는 거 보면 노란 딱지를 붙여요. 저도 최근에 성창경 TV를 시작했는데 제가 뭐 방에서 허름하게 하지만 한 10개 중에 8개가 노란 딱지가 붙어요. 이렇게 광고를 못하게. 어쨌든 탄압을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부정투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 언론 관련돼서 부정투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제 제가 여기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님 인터뷰하러 위해서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검색을 쭉 했는데 중앙일보에 부여에서 부정투표 투표 개수기가 기계가 이상하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기계가 이상하다. 선관위는 뭐 별거 아니다 했는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A4 용지로 이걸 인쇄하니까 6장이 됩니다. 6장. 굉장히 많은 기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진석 후보가 미래통합당이고 박수현이가 더불어민주당인데 거기에 옥상군이라고 하는 관내 사전투표가 한 450여 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조사를 했는데 기억하기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은 정진석이가 유리한 지역인데 박수현이가 180표가 나왔고 정진석이가 100표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80표가 진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니까 이런 비닐봉지로 더불어민주당은 또 묶음하고 미래통합도 묶음한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을 쭉 보니까 그 안에 전진석표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분류해서 개표하자 했더니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정진석이가 80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1표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간 거죠. 그죠? 그게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스러워서 또 다른 창관을 찾아가서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다른 지역에서 2번께 1번으로 가는 거를 조사하는 묶음 받아 적게는 30장에서 60장씩 가져왔다. 요게 제가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성창경 TV에서도 직접 이 기자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진석의 투표한 것이 이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기계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00여 표 차이로 정진석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선이 되고 난 뒤에도 이게 그 마을에서 쭉 도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몇 주 지난 뒤에
중앙일보 대전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기자기에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직접 본인이 만났습니다. A 만나고 B 만나고 C 만나고 마지막에 부여 선관위에 들어가 봤더니 부여 선관위가 재개표했다. 재개표했다. 한 이유는 거기에 무효표 세표하고 무소속 세표와 기권 무효가 된 표가 섞여 있어서 그거를 가른 얘기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시 조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제보한 사람들. 자기들은 무효표 무소속은 전혀 관계없다. 창관이라는 것은 자기 소속돼 있는 그 후보표가 도중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엉터리다. 그런데 다시 그 컴퓨터를 맞췄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껐다가 켰다. 그런데 그 노트북 만졌던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공익요원입니다. 그랬더니 끈 건 아니고 데이터를 지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얼마 전에 조수아, 바실리아 TV, 공병호, 그죠?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등등에서 우파 유튜브들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표가리 내지는 여기 표 몰아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는 과정에 제가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걸 봤습니다. 중앙일보 났습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온 시간이 그날 아침 05시 01분입니다. 그러면 종이신문은 보통 저녁 8시, 9시 되면은 마감을 합니다. 밤새 찍어가지고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 5시에 이게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은 그 다음날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본 그 다음날은 야, 이게 특종이니까 크게 나오겠다. 그것도 기사의 단독이라 써놨습니다. 6장으로 썼으니까 사진까지 포함해서 엄청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런데 신문에 전혀 기사가 없어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이 김방현 기자님을 통화를 했습니다. 100% 맞다, 사실. 그런데 왜 기사가 안 나오냐 했더니 저도 언론이지만 취재를 하는 부서와 취재해가지고 넘겨주면 이거를 가지고 신문의 1면에 낼 것인가 2면에 낼 것인가 토업으로 쓸 것인가 좁게 쓸 것인가는 따로 결정합니다. 왜? 기사를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토업을 해주세요. 이거를 기사를 크게 키워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부서를 달리해서 여기서 여기 넘겨주는데 이 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오면 취재한 기자는 만들어가서 테이블 넘겨주면 여기서 보고 아 이거는 오늘 9시 뉴스 토업으로 가자. 이거는 9시 뉴스 안 되게 빼버리자. 결정은 여기서 합니다. 부서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취재했을 뿐이고 편집해서 내는 부서에 알아서 판단하실 건이 아니겠는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30년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 기자가 기자를 써서 넘겼을 때는 그걸 못 넘기기 못합니다. 받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 뒤에 이 기사를 나중에 검색하니까 검색이 잘 안 돼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제 노트북 컴퓨터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걸 저장을 해놨습니다. 글자를 카피해갖고. 그래서 저는 그 원고를 갖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기자는 제대로 취재를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말을 많이 부드럽게 놨어요. 갭 금표기 이상 있다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조작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A표가 B로 가면 그래서 마이너스 80표 적고 있었던 것이 그죠? 플러스 11로 됐으면 완전히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기계가 돌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더라 하는 인터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할 때마다 누가 서버를 연결해가지고 누릴 때마다 이 예상치 못하게 이런 클레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줄 몰랐던 모양이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기자는 오래된 기자입니다. 신참이 아닙니다. 거기 대구 대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본사에서 내려간 아주 유능한.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기사는 이제 썼을 때 많이 마사지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 중에 빼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도 올리는데 요거를 차마 신문으로 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이미 인터넷에 올린 걸 보고 누군가가 연락을 했을 것이다. 중앙일보. 단적으로 빨리 말할 게 시간 없으니까 JTBC 문 닫을래. 중앙일보. 세무조사 들어갈까? 홍석현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지 않았을까? 대통령 과거에 저도 기자 생활할 때 특종을 해오거나 정권에 무거운 거 들어오면은 갑자기 선배가 부릅니다. 좀 보자고. 기사를 봐가지고, 왜 기사를 보는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취재기자가 취재를 해오면 그대로 뉴스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차장, 부장, 국장이 있습니다. 취재기자는 현장에 보고 온 거를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쓴 것 중에 요렇게 잘라냅니다. 10장 써오면 한 2장, 3장으로 줄여줍니다. 말도 매끄럽게, 오탈자 없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차장 다음에 부장은 야 이거 내도 되겠니? 차장은 처음에 요 글자가 한자로 이게 얼이냐 럴이냐 뭐 이렇게 그런 그 오탈자를 주로 보고 팩트를 보고 부장부터 국장까지는 뭘 보냐면 뭐 그게 정치에 무관한 사항 같으면 그냥 대강 봅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들은 갑자기 이 사인 안 해주고 잠깐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자 뭐 집에 애 잘 크나 뭐 이런 거 물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넘겼는데 나는 집에 가면 내일 아침에 기사가 톱으로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퇴근하는데 전화가 와요. 이를테면 좀 보자고. 어디냐 어디 술집에 있는데 오라고. 밥이나 먹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술을 진탕 먹이거나 그 시절에는 심지어 룸사롱도 데려갔습니다. 촌지도 줬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이 후배 기자가 또는 이 기자가 술을 먹고 촌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그 위에 선배가 인간적으로 담배도 태우면서 막 집에 뭐 걱정 없나 뭐 온갖 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절이 과거에 한때 있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쭉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20년 지금 분명히 토업으로 나서 대한민국의 중앙일보가 기사가 나면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나고 조선일보가 나면 또 다른 신문 조중동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이걸 다루지 않을 수 없는 큰 물결이 내려오는데 그걸 스톱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정투표가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말한 것을 그걸 신문 기사로 상세하게 서술을 해가지고 내오는 기사인데 그게 종이신문에 아침에 빠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기본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신문이지 중앙일보가 인터넷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자가 전화 보냈더니 이 기자는 아주 원론적인 답만 합니다. 저는 기사를 취재했을 뿐이고 그걸 내는 것은 그분들 판단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통계학자인 박성현 교수 인터뷰를 낸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 인터뷰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류다. 이거는 투표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나는 없다 본다. 지금 은퇴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의 최고의 통계학 교수입니다. 최보식 칼럼이라는 것은 저기 그 김문수 대표님도 전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 면을 그렇게 다 합니다. 거의 이만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부정투표가 확실하다는 말씀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가 했는데 어제 그저께 또다시 조선일보가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번 선거는 절대적으로 부정투표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가 똑같은 최복식이라는 사람이 그 코너를 통해서 한 번은 이 선거는 학자 입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반대 입장을 실었을까? 또 전화 받겠죠. 요거부터 제가 가서입니다. 띠리리링 해가지고 방 사장 문 닫을래? TV조선 겨우 살려줬더니 내일부터 세무조사 들어갈까?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거 맞지? 이거 한번 들어볼까? 장자인 사건이라고 들어서 보셨죠? 장자인 리스트 또 한번 만들어 볼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래 왔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누군가가 대한민국 언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 일을 여기 계신 유튜브 여러분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조국 사태도 덮어졌을 것입니다.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런 집회도 우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원래 하는 일은 그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지어놨는데 이것들이 권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국민을 감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힘이 있냐? 군대, 경찰지가 아닙니다. 언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KBS, MBC 등 조중동이 한 3일만 톱뉴스로 4월 15일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63대 36, 그 다음에 개표기에 USB를 꼽는 칸이 있다는 걸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2번 표가 1번으로 올라가는 포착을 했습니다. 2번 표가 1번으로 올라가는 것, 또 기표가 안 된 표가 1번으로 올라가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양천을에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감시하는 공선감, 공명선거 감시단에서 찍은 카메라를 보니까 아니 기표가 안 돼 있는 무효표가 1번으로 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선거 개표기가 고장이 나서 들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USB를 꽂고 있고 USB를 꼽는 선이 있습니다. 개표기는 그 자체로 다른 전선과 연결돼 가지고 전력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안에 들어가고 조작할 수가 있고, 그죠? 그게 IT 기술입니다. 아까 김경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가 지금 기자가 되고 PD가 되고 검사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저 멍청한 이 세력들은 국민이 그야말로 개 돼지인 줄 알고 숨기고 눌리면 될 거다. 투표 결과가 어디 옛날에 60년대에 막걸리 투표도 아니고 투표함 자체가 바뀌겠느냐? 아닙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곳곳의 증거를 보면 이미 부정투표라는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정투표 시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문제는 이제 이 정권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걸 숨기고 그 다음에 덮어 씌울까. 투표 용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민경욱 의원 보고 벌써 투표 탈취 사건이라고 그동안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는 방송들이 민경욱을 향해서 그 투표 용지를 탈취했거나 탈취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뭐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반장을 뽑을 때 투표를 통해서 반장을 뽑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나면 선거 다시 하자가 아닙니다. 무효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즉각 체포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정권이 저지른 죄상을 보면 지금 있는 감옥보다 한 5배, 10배를 더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군데 이 좌파 독재 세력에게 부역하지 않는 세력들이 없습니다. 언론, 사법, 군. 여러분 가운데 군대 얘기를 할게요. 군 이야기 넣었으니까. 아니 여기 우리 조 장군님 계시지만 김정은이가 20일 동안 안 나타나다가 그래서 우리 그 투표 이슈가 싹 한 번 덮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덜렁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은 김정은이도 의심이 가요. 영국의 더 선이라는 잡지에서는 아니다. 가짜다. 더블 김정은 더블. 페이크. 그런데 김정은이 나타난 그 다음날 우리 GP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응하기를 20분쯤 뒤에 우리가 응사했다고 합니다. 경고 방송 경고 사격. 그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면서 여기 우리 군에서 뭐라고 합참이 발표했냐면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다.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날씨가 흐려서 도발하기가 어렵다. 둘째, 농민들이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서 뭐 전쟁을 한다거나 도발할 상황이 아니다. 셋째, 북한 병사들이 교대 근무할 시간이어서
사격하거나 도발할 상황이 아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있는 지피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굳이 저기서 우리에게 도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북한에 의한 실수다. 우리 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다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북한군끼리 통신을 하는데 감청 어떤 거 있죠? 감청을 해보니까 동무 총기 관리 잘하라고. 그러니까 ASP에서 자기들끼리 동무 총기 관리 잘하라고 이런 류의 통화 내용이 감청이 돼서 봐라 실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 그런데 20분 만에 사기한 게 아니었어요. 어제 기사 보니까 32분 만에 사기한 겁니다. 왔을 때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교전 수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전방이면, 그죠? 소대장 지휘하에. 그런데 그거를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한테 보고해가지고 그러면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 사격하라 그랬는데, 정작 사격을 했을 때 총알이 안 나온 겁니다. 왜?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K6라고 저기가 쏜 게 고소총, 고사포 같은 겁니다. 헬기도 쏘고 하는데 큰 거예요. 거기에 맞춰 우리가 보탄을 눌려가지고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눌려도 아무리 눌러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단계가 낮은 K3 맞나요? 장군님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틀렸으면. K3인가 5 가지고 다시 사격했는데 그때 나갔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리가 K6에 여기 당하실 당기면 통 쳐서 화약을 때리고 화약이 터지면서 총탄이 날아갑니다. 요거 땅 치는 요 공이 요게 구슬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희비를 얼마나 많이 걷어갖고 저 위에 보내는데 그것도 최전방 지피인데, 아니 군의 핵심 무기가 요게 공기가 깨진 줄도 모르고 북한이 사격을 안 해왔으면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나도 총알이 안 나가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 육군본부에 있는 하사관과 장교는 저 이태원에 있는 게이클럽 가가지고 밤새 춤추고 놀다가 확진자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가 맞습니까? N번방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이상한 사진을 돌려보는 그 범죄 공범자가 경기도에 있는 현역병, 그것도 막사 안에서 그 짓을 내만 안에서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하사관을 휴가 보내주는데 멀쩡하게 남도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저 여군이 되는데요. 여군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군대, 이게 대한민국 60만 대군, 우리가 이걸 믿고 여러분 밤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제 소리가 지겹습니까? 하사관을 포함한 병이 상사를 폭행을 하고 여군이 뭘 일을 시켰다고 여군을 사벌 가지고 폭행을 하는 이런 군대, 적군이 총 쐈다고, 그죠? 우리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국방일보에서 거기 서해에서 한 군사훈련은 9.19 남북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방일보에 적을 단호하게 무수고 뭐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북한에서 국방일보를 보고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용어를 막 쏟아붓습니다. 이 남한 뭐 무도한 것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즉각 그 관련 군 핵심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왔냐고. 여러분 이것이 북한에 있는 청와대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청와대입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입니까? 인민군의 통수권자입니까? 도대체 이걸 믿고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라고 우리가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사건, 이 이야기만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조금 많이 가도 양생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과거 청나라 때 병자호란 내려와가지고 저 떼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여성들을 막 데려갔을 때 공녀 그리고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줄 때 환향녀라고 고향에 돌아온다고 화양년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몸이 더럽혀졌다고. 그래서 한강물에 빠져 죽고 낙동강물에 빠져 죽고 몸에다 줄고 하니까 그때 임금이 지금부터 대신을 포함해서 환향녀를 받지 않는 집안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못 견뎌서 자살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이 나라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험난한 시대에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일본군들의 위안부가 됐던 그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재단을 만들고 30년 동안 무려 1,400여 차례 이상이나 매주 수요일 날 그 자리에 어린애들 들고 나오고 청소년을 들고 나오고 할머니들 체험한다고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금을 하고 코올리개들의 저금통까지 받아서 만든 저 단체 44년 동안 49억 원을 받았는데 정작 할머니에게 쓴 돈은 9억 원 1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이끈 이 사람들은 뭐 했냐? 그러니까 홍보하고 활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 안양 어디인가 현대중공업이 10억을 줬어. 거기에 7억 5천만 원짜리를 할머니들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원도 있고.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여기에 할머니가 올 때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할머니 없다 여기. 누가 사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윤미향 맞죠? 윤미향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기다가 그 내부에 누가 고발을 했는지 안에서 술판을 벌이는 윤미향과 그 일당들, 그 단체들이 가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 숯불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바베큐 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구워가지고 사진 찍고 폭탄 주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펜션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곽예남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4살입니다. 이분도 위안부 할머니가 거의 대부분 다 그러듯이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처절한 정말 가슴에 한을 품고 본인이 위안부라는 걸 숨길 수도 없고 숨겨도 씻어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 그 세월을 몰래 살아왔는데 도와주겠다고 오니까 그게 기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쉼터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술판을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어버렸고 정작 곽예남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 이 윤미향이 오라고 전화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누구냐? 여성 장관이 진선미가 온다니까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가 장례비 쓰라고 부주 5만 원, 그 기구 단체 이름으로 20만 원, 합의 25만 원. 진선미는 부주도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수양딸 돌보고 있던 여성분이 진선미에게 제대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진선미가 하는 말, 그런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습니다.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으로 1,400여만 원, 그리고 부주 들어온 거 400여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연의 장부를 보면 할머니들에게 부주에 쓰라고, 아니 장례에 쓰라고 750만 원을 지급됐다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어디서부터 누가 걷어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더욱더 분노스러운 것은 문재인이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뻑하면 청와대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껴안고
위해 준다고. 정작 돌아가실 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장례가 없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라는 자는 그런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선미가 국회의원 시절에 있을 때 여성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위안부 대책이 있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진선미가 그 집회에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들이 보였어요. 제가 그걸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눈물 흘리는데 저게 과연 눈물이 맞나? 네가 사람이라! 분노가 튀어오릅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위안부 할머니를 껴안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를 청와대 모집해가지고 껴안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 먼저라고, 공정과 정의가 먼저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자들 할머니들만 고로시 이용해 먹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용도 폐기했다고 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사진을 찾아보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할머니들 무덤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비석을 만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세균, 이낙연 이런 자들도 할머니 찾아가지고 큰 절을 하고 이런 쇼를 한 것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정의연 해체하라, 윤명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나를 이용해 먹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정당에서는 그래도 이 윤명을 쓰라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배후에 조정했다. 그 조정한 사람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 윤명과 같이 똑같이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 사람일 거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단체가 뭐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론화시키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것을 해외에 알릴 때 당신들은 뭐 했나? 기자들 보고 뭐 했나? 친일 세력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닌가? 친일 세력이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우리들을 폄훼하고 분열시키는 거 아닌가? 그게 말하고 있는 자가 지금 어디 학교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해도 너무 망했고 미쳐도 한참 망했는데 유독 우리 국민들만 모른다. 우리 국민들만 모른다. 김봉남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잘 알려진 분이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 정의연대 두가지고 저 제1교포 학생들에게 좀 도와주라고 장학금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론 좀 도와줬습니다. 돌아오고 나시니까 이 할머니에 대한 부조가 그때 막 쇼를 합니다. 문재인은 이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가가지고 병원에서 눈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 할머니가 내놓은 장학금이 어디서 있냐 나중에 보니까 사드 반대 단체, 북한에 트랙터 보내는 전농 단체, 이런 단체에게 지원금으로 들어갔더라. 장학금 일부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세상에, 이상한 체제를 만나서 대한민국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말 모르는 이유는 KBS와 MBC, SBS, YTN, JTBC, 조선중앙, 동항 할 것 없이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지금도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찍어내는데 김무성이가 이 유튜브 머스한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김세인이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 유튜브를 잘라내지 않으면 우파는 죽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앞뒤가 바뀌고 위가 밑이 바뀐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반드시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 갑시다.